일본의 중심 가거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복잡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레코드 매점에서 아름다운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한 중년 남성은 그 노래를 듣더니 곧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말았습니다. 왜 그 남성은 한국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릴까요?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토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인 스즈키 사오리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한국 음악, 특히 오래된 포크 음악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제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음악과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바로 아빠 덕분이었습니다. 아빠는 일본 음악의 전성기라 불리던 1980년대에 청춘을 보냈습니다. 그 시기는 일본 음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유명한 곡과 그룹들이 쏟아지던 시대였죠. 많은 또래들이 YMO나 사잔 올스타즈, 히카루 같은 일본 대표 뮤지션들의 노래를 즐겨 듣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런 대세를 따르지 않고 유독 한국의 포크 음악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시절 일본 음악도 정말 멋졌지. 하지만 한국 포크 음악은 뭔가 다르더라. 단순한 멜로디에 담긴 진솔한 감정. 그게 나를 사로잡았어. 아빠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일본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낯선 음악이었음에도 아빠는 한국의 포크 음악에 매료되어 노래를 따라 부르고 기타로 연주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빠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늘 기타를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순간부터 저녁에 숙제를 하거나 잠들기 전까지도 아빠는 늘 한국 포크 음악을 부르곤 하셨어요. 당시에 저는 한글을 전혀 몰랐기에 그 노래의 뜻은 알 수 없었지만 아빠의 부드러운 중저음 음색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다리에 기대어 눈을 감고 노래를 듣곤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는 아빠가 하루 종일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시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라며 아빠의 등을 찰싹 치시곤 했죠. 그래도 아빠는 엄마의 말을 웃어넘기며 포크 음악 앨범을 밤늦게까지 틀어 놓으셨고 그 모습을 본 엄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습니다. 아빠는 그 노래 하나하나가 어떤 제목인지 어떤 내용인지 항상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들은 한국 포크 음악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곡들이야. 정말 감동적이지 않니? 라고 강조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때 이런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저 아빠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며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어릴 적 들려주시던 한국 포크 음악은 제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엄마는 제 성적으로 더 좋은 학과에 갈 수 있다며 실용음악학과 진학을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용음악학과에 진학했고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빠와 저는 어느 날 시내 중심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에서 어디선가 아름다운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아빠는 그 노래를 들으시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어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노래에 귀를 기울이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마치 옛날을 떠올리시는 듯 눈물이 어른거리시며 회상에 잠기신 표정이었죠. 저는 궁금한 마음에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빠, 아시는 노래예요? 그러자 아빠는 살짝 미소 지으시며 그래, 이 노래 어딘가 익숙한데 새롭게 들리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아빠는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 가게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작은 음반 가게였습니다. 아빠는 점원에게 다가가 방금 나온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물어보셨죠. 아빠의 눈이 반짝거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레어하시며 레코드 가게에서 바로 CD를 사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아빠는 CD를 꼭 안고 계셨고 그날 저녁 집에서 그 노래를 몇 번이나 반복해 들으셨죠. 아빠는 예전에 들었던 한국 포크 음악의 원곡과도 느낌이 다르지만 새롭고 참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옛날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또 다른 감동을 주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 포크 음악과 현대 음악이 연결되는 특별한 가치를 느꼈습니다. 아빠가 그 노래를 부르실 때마다 눈에 눈물이 맺히곤 하셨는데 그때 저는 그저 아빠가 음악을 좋아하셔서 취미로 부르시고 연주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은 그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아빠께서 말씀해 주시길 그 시절 아빠는 직접 포크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식당이나 라이브바 같은 곳에서 여러 노래를 커버하며 공연도 하고 행사에도 참여하시면서 음악 활동을 이어가셨다고요. 그런데 아빠는 그때를 떠올리며 쓸쓸히 웃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하는 음악만으로는 너를 키울 수가 없었어. 한국 노래가 일본에서 전혀 인기가 없어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뜰 수가 없었지. 특히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공연 중에 관객들이 왜 그딴 한국 노래를 하냐며 야유와 비난을 보내던 일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날이면 공연이 끝난 뒤 홀로 무대에서 내려오며 좌절을 느꼈다고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었지. 아빠의 그 말씀에 제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 걱정으로 몇 달 동안 고민하시다가 결국 아빠는 음악을 접고 회사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날, 저는 아빠가 한국 포크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알았기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빠가 저를 위해 자신이 사랑하던 것을 포기하신 것 같아서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어를 몰랐을 때는 아빠가 부르시던 노래가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멜로디가 아름답고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실용음악과에 진학한 뒤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 노래들이 담고 있는 가사를 이해하게 되었고 어릴 적 들었던 그 노래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시험이 끝난 뒤 한 달 만에 기숙사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멜로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어떤 노래인지 생각나지 않았지만 곧 저번에 아빠가 레코드 가게에서 사오신 아이유의 너의 의미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아빠께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몰래 다가가려 했지만 문틈 사이로 보이는 아빠의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빠는 노래를 따라 부르시며 어깨를 떨고 계셨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애써 감추려 하시는 모습이었지만 그날의 감정이 얼마나 크셨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방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살며시 아빠께 여쭤봤습니다. 아빠, 오늘 오랜만에 노래를 부르셨던 것 같던데요? 그러자 아빠께서는 조금 멋쩍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들었던 노래였어. 오랜만에 그 시절 생각이 나더구나. 그래서 집에 와서 이것저것 찾아 들었지. 그러면서 아빠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옛날엔 그저 멋있고 좋아서 들었던 노래인데 지금 들어보니 마음이 조금 아리고 속상하기도 하더라.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왜인지 모르겠어. 아빠는 말끝을 흐리시며 식사를 계속하셨지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방으로 들어와 저는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꺼내 계산해 보았습니다. 방학 때마다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죠. 원래는 한국에서 한 달 정도 머물러 보고 싶어서 준비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좋으니 엄마와 아빠를 모시고 한국 여행을 가보면 어떨까? 저는 부모님을 거실 소파에 모시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방학에 한국으로 여행 가보는 게 어떨까요? 제 말을 들으신 아빠의 눈이 순간 초롱초롱해지셨습니다. 정말 당장 일정을 맞춰봐야겠는걸.
내일이라도 계획을 짜볼까? 하시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오리야, 이번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팀장직을 맡아서 아쉽지만 나는 힘들 것 같구나. 엄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속상했지만 저는 엄마와의 여행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빠와 단둘이 한국으로 떠나는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아빠께서는 젊으셨을 때 몇 번 한국에 다녀오신 적이 있다고 하셔서 아빠와 함께라면 더 수월하고 재미있는 여행이 될 것 같아 설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둘러 일정을 짜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빠와 함께 떠나는 첫 한국 여행은 평소보다 더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을 둘러보는데 한국 남자들이 모두 마치 아이돌처럼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뽀얀 피부에 잘 정돈된 헤어스타일까지 그야말로 너무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연예인이라도 지나가나 싶어 두리번거렸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그런 분위기를 풍기더군요. 공항에서부터 길거리를 걷는 순간까지 어쩐지 눈이 저절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일본에서 본 적 없는 분위기와 스타일에 한동안 놀라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은 다들 이렇게 신경을 쓰고 다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여기가 바로 패션과 미용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 아니겠냐며 웃으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농담이 꽤나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이 너무 세련되고 깔끔해서 한국의 미용실이 얼마나 유명한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었죠. 평소의 헤어스타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시던 아빠를 한국 미용실로 모시고 갈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여행도 좋은데 외모에 약간 신경 써보시는 건 어때요? 한국에서는 아저씨들도 멋지게 꾸미신대요 라고 은근슬쩍 말씀을 드렸더니 아빠는 살짝 놀라시며 굳이 내가 미용실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미리 한국의 유명 미용실들을 찾아보고 예약까지 해둔 상태였으니까요. 딱 한 번만 해봐요. 제가 다 알아봤고 비용도 제가 낼게요. 정말 멋있어지실 거예요. 라는 말로 아빠를 설득한 뒤 결국 아빠는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서셨습니다. 미용실에 도착하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에 직원분들이 입구까지 나와 친절히 맞아주셨고 저는 이미 이곳이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죠. 아빠는 처음엔 어색한 듯 자리에서 머뭇거리셨지만 곧 디자이너 선생님의 전문적인 설명과 권유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깔끔하고 젊어 보이게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라며 자신있게 디자이너님께 말씀드리자 아빠는 미소를 지으시며 네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한번 믿어보지 뭐 하셨습니다. 아빠가 의자에 앉아 머리를 다듬는 동안 저는 옆에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디자이너님의 손놀림이 정말 신속하면서도 섬세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빠가 머리가 완성된 뒤 얼마나 달라 보일지 기대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빠의 스타일링이 끝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눈앞에 계신 분이 정말 아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머리 하나만으로 10년은 젊어 보이는 모습으로 변하신 거예요. 지저분하던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정돈되고 눈썹까지 정리된 모습에 저는 감탄하며 연신 정말 멋있어요. 를 외쳤습니다. 아빠도 거울을 보시며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멋쩍게 웃으셨지만 얼굴에 흐르는 만족감은 감출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여행에서 첫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아빠와 함께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이렇게나 많은 서비스를 받고 나니 결제 금액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미용실보다는 훨씬 비쌀 거라고 각오하고 있었죠. 마음을 굳게 먹고
카드에 돈도 충분히 넣어뒀지만 정확히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어서 결제를 앞두고 내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카운터로 갔는데 디자이너분께서 부르신 금액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같은 서비스를 받았을 때보다 가격이 무려 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믿기지 않아 다시 한번 금액을 확인했지만 환한 미소로 이 금액이 맞습니다. 안심하고 계산하셔도 돼요. 라고 친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고퀄리티 서비스를 어떻게 이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거지? 저는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죠. 이 정도라면 한국에 와서 머리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습니다. 파마와 스타일링까지 마치느라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지 미용실 문을 나서자마자 배고픔이 몰려왔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뒤였으니까요. 저는 아빠께 여쭤봤습니다.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한국에 왔으니 뭔가 특별한 걸 드셔야죠. 아빠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왔을 때 먹었던 해물칼국수가 참 맛있더라. 오늘은 그걸 먹으러 가볼까? 저는 바로 지도 앱을 켜고 근처의 해물칼국수 맛집을 찾아보며 아빠와 함께 한국 여행의 다음 여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따뜻하고 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해물칼국수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입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해물칼국수 맛집에 도착해 자리를 잡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분께서 물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물인 줄 알았는데 색깔이 갈색빛을 띠고 구수한 냄새가 올라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식당에서 물을 따로 주문해야 하고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서비스가 무료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분께 여쭤보니 이건 보리차예요. 보리를 우려낸 물인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자주 마신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셔봤는데 목넘김이 시원하고 구수한 맛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보리차 특유의 청량감 덕분에 한국에서의 첫 식사가 더 기대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보리차를 음미하며 기다리는 동안 테이블에 그릇들이 하나둘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찬이 몇 가지 나오더니 이내 식탁 위가 온갖 반찬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김치부터 나물, 장아찌, 젓갈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색감도 화려해서 저절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순간 주문이 잘못 들어간 게 아닐까 싶어 직원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주문한 게 없는데 혹시 뭔가 잘못된 걸까요? 그러자 직원분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모두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들이에요. 드시다가 부족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리필도 해드립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음식을 추가로 주문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붙는 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아빠를 바라보며 아빠, 한국은 정말 다르네요. 모든 게 다 무한리필이에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빠께서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한국 식당은 메인 요리와 곁들여 먹는 반찬이 많은 편이야.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는 것도 한국 음식의 매력 중 하나지. 그제야 저는 한국 식문화의 넉넉함과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반찬들이 단순히 곁들이는 음식이 아니라 식사를 더 풍성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런 새로운 경험이 저를 한국 음식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분이 커다란 그릇을 들고 오시는 걸 보고 저는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릇 크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엄청난 양의 해물 칼국수가 눈앞에 놓였고 저는 아빠를 바라보며 이거 혹시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분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이게 2인분 맞습니다. 라고 하셨죠.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인심이 참 넉넉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스러우면서도 그릇 위로 피어오르는 김과 향을 맡으니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국물의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감칠맛이 폭발했거든요. 신선한 해산물에서 우러난 맛과 채소의 달큰한 맛이 완벽히 어우러져 정말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면을 한 젓가락 건져 먹어보니 쫄깃한 식감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우동의 면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어요. 면이 국물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계속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국물 속에 든 해산물들이 정말 신선하고 풍부해서 매 숟가락마다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칼국수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나온 깍두기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빨간색의 이 음식이 조금 낯설어서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봤는데 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에 금세 빠져버렸습니다. 칼국수와 깍두기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깍두기 없이 칼국수를 먹는 건 너무 심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해물 칼국수를 다 먹고 뜨끈한 국물을 한 번 더 떠먹었을 때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하자 직원분께서 웃으시며 속이 시원하시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표현이 참 재밌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음식을 먹고 난 후의 만족감을 속이 시원하다고 표현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표현은 정말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고 속이 확 풀리는 기분, 해물 칼국수 한 그릇이 주는 만족감은 한국에서의 또 다른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중반에 접어들 무렵 아빠께서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내가 한국에 왔을 때 들렀던 곳이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된다면 같이 가볼래? 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고 아빠가 안내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곳은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낙원상가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빠께서는 이곳이 한국의 음악과 악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장소라며 젊은 시절 이곳에서 들렀던 기억을 들려주셨습니다. 낙원상가에 들어서자 오래된 상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모습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요즘의 세련된 쇼핑몰과 다른 과거의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아빠께서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반가운 듯 한 상점을 유심히 살피며 걸으셨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레코드 가게 앞에서 아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빠는 마치 옛 친구를 만난 듯 반가운 얼굴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좁고 빈티지한 분위기의 가게 안에는 수많은 LP판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내려앉은 LP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아빠의 모습에서 깊은 추억과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찾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자 아빠께서는 살짝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정말 좋아했던 노래가 담긴 LP판이 있을지 몰라. 꼭 찾아보고 싶구나. 아빠와 함께 천천히 진열장을 뒤지던 중 아빠께서 한 장의 LP판을 들고 멈춰 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빠가 그토록 찾으셨던 추억이 담긴 한국 포크 음악의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아빠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며 그 앨범이 아빠께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들고 가게 주인분께 다가가셨고 이 앨범 정말 구매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인분께서는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요즘은 찾는 분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좋아하시니 저도 기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바로 앨범을 구입하시며 소년처럼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 앨범을 손에 들고 가게를 나서는 아빠의 얼굴에는 온통 기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사오리야, 이 앨범은 정말 소중한 추억이 담긴 거란다. 이걸 다시 손에 넣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 저도 아빠의 기쁨에 함께 웃으며 낙원 상가의 좁은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의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아빠에게는 잊고 지냈던 시간을 다시 만나는 특별한 여정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녀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풍겨오는 다양한 향신료와 음식 냄새는 저절로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죠. 특히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길거리 음식의 다양성과 청결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어느 노점상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서는 떡볶이라는 음식을 팔고 있었는데 빨간 소스에 졸아든 떡과 어묵이 무척 맛있어 보였습니다. 주문을 하자 노점 주인께서는 깨끗한 일회용 용기에 음식을 담아주셨는데 일본에서 본 길거리 음식과 비교했을 때 청결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콤달콤한 소스에 잘 버무려진 떡을 한 입 먹자마자 저는 그 쫀득쫀득한 식감에 감탄했습니다. 떡은 마치 치즈처럼 쫀득했고 어묵은 소스가 잘 배어 깊은 맛을 내더군요. 아빠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맛은 일본에서는 경험하기 힘들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며 거리를 걷다 보니 또 다른 노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엔 호떡이라는 간식이었습니다. 갓 구워내는 호떡의 고소한 냄새는 정말 저절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노점 주인께서 호떡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숙련된 손놀림으로 반죽을 주물러 동그랗게 빚어낸 뒤 뜨거운 철판 위에 올려 바삭하게 구워내는 과정이 정말 신기했죠. 금세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호떡이 제 손에 들려졌습니다. 갓 구운 호떡은 무척 뜨거워서 한참을 호호 불며 식힌 뒤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데다 달콤한 시럽이 입안 가득 퍼지며 황홀한 맛을 선사했습니다. 아빠도 한 입 드시고는 감탄하시며 이렇게 간단한 간식이 이렇게 맛있다니 놀랍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배가 부를 대로 부른 상태였지만 길거리를 지날 때마다 저를 유혹하는 다양한 음식들 덕분에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습니다. 한국 길거리 음식의 매력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이자 즐거운 경험임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가는 날 공항으로 향하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게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번 여행이 특별했던 이유는 아빠와 함께 한국의 음악과 추억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낙원상가에서 아빠가 찾으셨던 오래된 LP판, 해물 칼국수를 먹으며 한국의 정을 느꼈던 순간, 그리고 거리에서 울려 퍼지던 노래를 들으며 다시 반짝이던 아빠의 눈빛까지 모든 것이 제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이번 여행에서 소년처럼 설레고 행복해하셨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아빠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여행 덕분에 예전의 나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어. 딸 덕분에 잊고 지냈던 추억을 되살릴 수 있었구나. 정말 고맙다. 아빠의 말씀에 저는 살짝 목이 메었지만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빠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한국은 저한테도 특별한 곳이 되었어요. 다음에는 더 많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엄마와도 꼭 함께 와요. 비행기가 점점 고도를 높이며 한국의 풍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하늘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빠는 포크 음악을 사랑하시고 밴드를 결성하며 꿈을 쫓으셨지만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을 품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꿈을 이어받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문화와 음악의 감성을 제 음악에 담아 아빠가 이루지 못한 그 길을 대신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사랑했던 한국 음악, 제가 직접 만들어 볼게요. 제가 아빠의 꿈을 대신 이뤄드릴게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단순히 추억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와 열정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빠의 못다 이룬 꿈을 제 음악으로 이어가겠다는 결심은
이제 제 인생의 또 다른 방향이 되었습니다. 안녕, 한국. 고마워요.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제가 만든 음악으로 돌아올게요. 그렇게 저는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을 안고 한국에서의 소중한 기억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